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것이 사우디에서 상상을 초월한대요. 한국 사람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못했다는데요.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사우디에서 실현되었답니다. 사우디가 석유 팔아서 번 5일 달러로 김선달과 계약했답니다. 그런데 반전은 사우디도 황금알을 낳고 있고 한국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은 정말 귀한 자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수처리 전문가로 살아온 저는 한국에 처음 도착한 날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을 때였는데요. 사람들이 물을 돈을 내지 않고 마시고 있었고 심지어는 세차장에서 물을 마구마구 사용하고 있어요. 사막에서 자라며 자원으로서의 물의 소중함을 몸으로 배운 저에게는 너무도 낯선 모습이었어요. 물은 당연히 사서 마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상식이 그 순간 완전히 뒤집혔어요. 순간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릴 적부터 물을 한 번 쓰고 두 번 쓰던 것에 익숙했던 제게 이처럼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은 마치 꿈같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물은 단지 생존을 위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자 공공정신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당연히 물을 내어놓는 모습, 그 자체가 저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겼고 앞으로의 한국 생활에 대해 더 큰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저는 서울 시내를 걷다가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은행 로비 한쪽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종이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그 물이 직원용인지 아니면 고객도 사용할 수 있는지 혼란스러웠는데요. 잠시 지켜보니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고 아무도 그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어 보였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은행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대합실, 관공서 민원실, 심지어는 작은 동네 병원까지 정말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눈치를 보거나 제약을 받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워요. 병원이나 은행 같은 곳에서는 대부분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셔야 하고 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에서는 마치 물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의 기본 문화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지하철역에서 한 어르신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며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재활용함에 넣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작은 행동에서도 저는 한국 사회의 질서와 배려를 느꼈어요. 물을 마시는 그 행위 하나에도 공동체를 위한 의식이 녹아있는 듯 했죠. 그날 이후 저는 한국 사회가 물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공공장소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점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 작은 문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우디에서 자란 저는 산이라는 공간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이나 평지로 이루어진 저희 나라에서는 산을 오르며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경험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인이 산에 가보자고 했을 때 솔직히 조금 낯설고 긴장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지인이 저를 서울 근교의 산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는 약수터라는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 단어조차 낯설게 들렸어요. 사우디에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대부분 기업이나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마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작은 정자 옆으로 맑은 물줄기가 파이프를 통해 쏟아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물을 마시거나 물통에 담아가고 있었어요. 물을 마신 후에는 정말 시원하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대화도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손에 들고 온 10리터짜리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정성스럽게 뚜껑을 닫고 차로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이 물이 공짜인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누구나 와서 마시고 담아갈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무도 인상 깊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물은 자산으로 분류되고 대부분 특정 기관이 관리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물조차도 모두에게 열린 자원이었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의 책임감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자연의 물을 공유한다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큰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날 약수터에서 마신 물 한 모금이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자연과 공동체를 나누는 한국 사회의 철학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물은 단지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하는 자원이라는 걸 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어요. 사우디에서 물은 늘 값비싼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저희 나라의 많은 지역은 바닷물을 담수화해야 식수가 나오기 때문에 물을 얻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어요.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는 정제된 물의 비용이 석유보다 비싸기도 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떤 경우엔 1리터의 생수가 1리터의 석유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병에 든 생수를 사서 마시고 심지어 외출할 때도 작은 생수병을 챙겨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런 제게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나 거리,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료로 마시는 모습은 정말 낯설고도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정수기가 왜 여기 있지? 이게 진짜 누구에게나 개방된 걸까? 하는 의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사회의 기본적인 인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물을 단순히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자원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을 공공재로 인식한다는 사고방식은 저희와는 너무도 달랐고 그래서 더 인상 깊었어요. 이곳에서는 물 한 잔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사회라는 점이 저에게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처음에 누군가 저에게 한국의 수돗물은 그냥 마셔도 괜찮다고 말했을 때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사우디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은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 필터링을 해서 마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수돗물은 씻거나 청소할 때 쓰는 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컵에 받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정말 괜찮을까? 하고 반신반의하며 마셔봤는데요. 냄새도 없고 맛도 깔끔했고 마신 후에도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 경험을 계기로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받는지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수돗물이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수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수자원공사 K워터의 역할이었어요. 이 기관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 전국 수돗물의 정수, 저장, 공급, 품질 검사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K워터는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고 물의 흐름, 오염 가능성, 수요 예측 등을 모두 데이터로 분석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수돗물은 여러 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치는데 원수 취수부터 응집, 침전, 역과 소독까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치아 건강을 위한 불소 처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 농도는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 기준에 따라 조절되고 있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정기적인 품질 검사와 정보 공개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있었어요. 덕분에 시민들은 수돗물을 믿고 사용할 수 있었고 저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점차 그 신뢰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도 매우 발전되어 있고 운영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수처리 전문가로서 저는 한국의 수도 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신뢰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기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물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질에 대한 신뢰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통합적이고 과학적인 수도 시스템이 꼭 도입되었으면 좋겠다고 느꼈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단순히 깨끗하다는 걸 넘어서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기술, 그리고 국가적인 책임감이 함께 녹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물 마실래요? 혹은 목마르지 않으세요? 라는 말이에요.
처음엔 그저 인사치레 정도로 생각했어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말을 듣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제게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단지 물을 건네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먼저 다가가는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마치 마음을 전하듯 자연스럽게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식당에서도 종업원분들이 별다른 요청 없이 물을 먼저 가져다 주고 친구들끼리도 물 좀 따라줄까? 하고 묻는 장면을 자주 봤어요. 어느 날은 한 지인이 제게 물을 따라주며 웃으면서 이게 한국식 환대야라고 말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물이라는 아주 평범한 자원을 통해 진심이 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물 한 잔을 권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순간의 눈빛이나 손길에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함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챙기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한국의 물 문화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서와 관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물 드릴까요? 라고 묻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이 짧고 사소해 보이는 말이 사실은 얼마나 깊은 배려와 따뜻함을 담고 있는지 한국에서 정말 많이 느꼈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한 풍경 중 하나는 바로 정수기 앞에 자연스럽게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구도 주저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종이컵을 꺼내 물을 마시고 때로는 물통에 물을 담아가는 모습이 아주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휴게소나 관공서, 지하철역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품게 되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물을 마시면서도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우디에서는 공공자원에 대한 접근이 조심스럽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풍경은 저에게는 매우 낯설고도 인상 깊었어요. 한 번은 제가 관공서 대기실에서 정수기 앞에 서 있었는데 제 앞에 계시던 분이 컵을 하나 더 꺼내 제게 건네주시며 먼저 드세요라고 하셨어요. 정말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신뢰, 배려를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공공자원을 책임있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물을 단순한 자원 그 이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고 저는 이 작은 일상에서 커다란 공동체 정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 같은 기관들이 개발도상국의 정수, 기술과 상수도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단순히 국내 인프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자국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삶까지 바꾸고 있었어요. 특히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두산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규모 해수 담수화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사우디에서 수처리 전문가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인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를 들어 두산은 얀부 3단계, 얀부 4단계, 그리고 라스 알 카이르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사우디 서부 해안 지역에 대규모 담수화 시설을 설치했어요. 특히 얀부 4단계는 하루 45만 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 이 물은 수백만 명의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이랍니다. 제 고향의 해안 도시들에 한국의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건 마치 제 두 고향이 하나의 물줄기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러한 국제 협력은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물은 모두가 함께 나눠야 할 자원이라는 철학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이 겪었던 물 부족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그 태도에서 깊은 존경심을 느꼈고 한국이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공감과 연대를 실천하는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우디에서의 제 일은 이제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도 생겼어요. 저는 사우디의 수처리 전문가로서 한국이 보여준 기술과 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접점을 늘려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여러 나라의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모습을 응원하고 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한국 사회에서 물 절약과 환경 보호는 단지 정책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왜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지, 왜 커피숍에서 컵 가져오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차 그 안에 담긴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알게 되었고, 저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카페에서는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실천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지하철역이나 대형 건물 화장실에는 절수형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물이 일정량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절하는 장치들도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특히 감탄했던 것은 이런 절약과 재활용이 자발적이라는 점이에요. 사우디에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은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마치 당연한 듯 분리수거를 하고 정수기를 쓸 때도 컵을 재활용통에 꼭 넣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이런 작고 반복적인 행동들이 쌓이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능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도 제 일상 속에서 더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고, 앞으로 사우디에서도 이런 습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실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물을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자원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지낸 시간 동안 저는 물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문화이고 철학이고 공동체의 정신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정수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 물 마실래요? 라고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산속 약수터에서 물을 나누는 모습까지 한국 사회 곳곳에서 마주친 이 모든 장면들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 안에는 단순한 물 한 잔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물은 한국에서 배려와 신뢰, 공동체의 가치를 상징하는 매개체였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열려있고 서로가 당연히 나누는 자원이라는 인식은 제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문화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태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이 보여준 물 관리의 기술력과 국제 협력의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심어주었어요. 단순히 수처리 기술자가 아닌 문화를 전하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깊이 있게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지를 체감했고, 이 문화를 제 고향에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는 날, 저는 마음속에 이 모든 경험을 꼭 간직하려고 다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물 문화는 단지 시스템이나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 배려의 문화였고, 그 문화가 수많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물 한 잔을 건네는 행위가 누군가에게 큰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이 경험은 제 삶을,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꾸어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